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석입니다. 오늘은 개병대의 유래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송의 내용은 우리 해병대의 대선배님이신 해관 3기 이근식 선배님께서 쓰신 글입니다. 원래 제가 다른 분들이 쓰신 내용은 제가 참고해서 제 방송에 조금씩 인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만, 오늘처럼 다른 분이 쓰신 글을 한편 그대로 소개하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셨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내용을 정리하신 이근식 선배님께서 그저께 93세를 일기로 별세하셨기 때문입니다. 2022년 11월 14일 돌아가시고 11월 16일 오늘이 발인입니다. 지금쯤은 이미 서울 현충원에서 편히 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가 이근식 대선배님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이근식 선배님을 소개하면 동국대 영문과 재학 중인 6.25 때 해관 3기로 임관하시고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작전에 이어 도솔산 전투에 참전하신 무적 해병의 주역이셨습니다. 1951년 6월 이 도솔산 전투에서 대한민국 해병대 1년대는 적 2263명을 사살하고 44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전사 123명에 부상 582명, 행방불명 11명. 그렇게 2000명이 넘는 적을 사살하고 도솔산 지구 24개 목표 고지를 탈환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무적 해병이라는 친필 휘호를 하사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배경 화면입니다. 무적 해병이라는 용어는 우리 해병대가 스스로 지어낸 이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도솔산 전투에서 1대대 2중대 3소대장으로 참전하신 이근식 선배님은 도솔산 전투에서 혁혁한 무공으로 미 정부로부터 은성 무공 훈장을 받으셨습니다. 대령까지 진급하셨지만 장군 진급은 못하셨고, 60년대 백령도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라면 도서경비부대장 시절에 이근식 대령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전공이 영문학이어서 그런지 해병대 초창기 초급 장교들 중에서는 가장 영어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 그래서 6.25 종전 이후인 1954년 미 해병대 군사유학 1기로 미국 해병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셨습니다. 총 4번의 미 해병대 유학을 통해서 배운 미군의 각종 체계와 전술 교리를 한국 해병대에 접목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신 분입니다. 이 선배님은 최근까지도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많은 글을 올리면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5, 60년대의 해병대와 관련한 글을 찾다 보면 이분께서 쓰신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 역시 선배님께서 쓰신 글들이 많아서 언젠가 제 방송에서 소개해야겠다고 예전부터 마음먹고 선배님과 SNS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할 개병대의 유래,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들, 그걸 정리해서 올리신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도 발견할 수가 있고 또 뜻깊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선배님의 글을 그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개병대 괄호 열고 DMC 괄호 닫고 라는 어휘의 유래, 그 호칭의 유래에 대하여 해병대 선배의 이론으로서 설명하고자 한다. 개병대라는 뜻은 Dog Marine Corps,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이 영어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영어로 자막을 적어 넣었습니다. Dog Marine Corps. 이걸 줄여서 통상 DMC라고 불렀고 우리는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개라는 뜻은 주인에게 충실하고 또 그 주인을 잊지 않는다는 의리를 지키는 충견의 상징임을 알고 이 글을 읽기를 바라며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도솔산 전투 후에 무적해병이라는 휘호를 남겼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국 전쟁 중 해병대에게 절실히 요구되었던 것은 전투에 이기는 것이었다. 육군과 달리 1개 대대 병력으로 시작해서 1개 연대밖에 안 되는 병력으로서 해병대의 존재 가치를 세상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우선 전투에 이겨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3군에 앞장서서 전투를 해야 했고 그 전투는 반드시 승리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모든 해병들은 장교이건 사병이건 무엇을 해도 이겨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위한 강인한 정신력과 강한 체력이 필요했다. 때문에 이를 혹독한 훈련에 반영했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이든지 하면 심지어 싸움도 반드시 이겨야 했고 술 마시는 것도 이겨야 하는 그런 어떤 무엇이건 하면 이겨야 한다는 철저한 승부근성 관념이 해병들의 기질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서 강력히 요구되었다. 심지어 영해에서 육군에게 두들겨 맞고 돌아오면 그 해병은 고참 해병들에게 두들겨 맞기도 했다. 그 중에 50년대의 특별한 몇 가지를 여기에 소개하면 시내 어느 곳에서든 해병대가 싸움이 붙었다 하면 지나가던 모든 해병, 사복이건 군복이건 그 싸움에 합세했었고 항상 약한 자의 편이었다. 대신에 육군은 오히려 그 반대로 싸움이 벌어지면 전부 도망가서 해병대와 아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 당시 크게 유행하던 다방에서는 커피 대신에 위스키, 티를 주로 많이 마셨는데 취하면 육군과 시비가 벌어졌었고 통상 그 결과는 다방을 때려 부수는 것으로 끝났는데 다음날 다방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서를 받고 손해액 전액을 갚아주기도 했었다. 이런 일들은 어느 술집에서나 캬바레에서나 다 똑같았었다. 그 당시에 우리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철칙이었고 그러지 못하면 치사한 녀석으로 낙인이 찍혔었다. 이런 해병들의 언동을 보고 그 당시 민간인들은 해병대는 싸우기도 잘하고 부수기도 잘하는 그런데 신의가 있어서 좋다라고 호평하면서 해병대를 주인에게 충실하고 싸움을 잘하는 개병대라고 호칭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해병대를 호평하는 애칭, 즉 별명, 닉네임으로 번져나갔고 해병들도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해병들도 그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자랑으로 삼았다. 술 취한 해병이 나는 개병대야 너희들 까불래 하고 소리를 지르면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아무 소리 못했고 묵인해 주었다. 이것은 행패를 부려도 나중에 반드시 변상해 준다는 믿음이 그들에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도솔산 전투 후 현지에서 다른 명칭을 붙였다는 그릇된 소문을 오늘의 해병 출신들로부터 때때로 뜬 소문으로 듣게 되는 바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해병들에게 붙인 명칭은 무적해병이었음을 나는 여기서 도솔산 전투 당시 연대 공격 목표인 4번 목표의 중간 목표
무명고지를 점령한 공격 소대장으로서 확실히 단언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당시 개병대는 대외적으로는 해병대를 일컫는 애칭으로 쓰여졌지만 또한 내부적으로는 개병대 하면 싸움질이나 하고 말도 잘 듣지 않는 형편없는 해병, 사고뭉치를 일컬을 때 우리의 선배 그리고 우리들은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훈련 중 나약해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해병을 지칭해서 너 이러고도 개병대냐? 개병대의 근성을 살려서 잘해라 라는 격려의 말로도 사용했었다. 우리끼리도 개병대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개병대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족하고 있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병대는 국민들로부터 개병대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본인들은 정작 만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호칭은 50년대에는 해병대의 특별한 별명 애칭으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그것이 세월이 흐름에 따라 나약하고 온순한 해병이 되기를 원하는 사회 풍조와 일부 지휘관들의 요구로 인하여 점차 개병대라는 애칭은 예의범절도 모르는 무식한 개병대로 멸시하는 표현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서글픈 일이다. 누가 해병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인가.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오늘의 해병이 아니라 오늘의 해병들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해병대 혹은 해병대 출신하면 어떤 긴장감과 함께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그들은 유사시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귀신 잡는 해병대에 대한 믿음과 유사시의 해병대의 활약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들은 오늘의 해병대가 아니라 지난날의 해병대를 무적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를 아직껏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해병들은 이런 유래를 확실히 알고 선배 해병들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분발하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해병대 곤조가를 말씀드리면서 시궁창을 기는 그런 아주 극한 훈련 등에서는 우리는 해병대 이렇게 안 부르고 우리는 개병대 80년대도 이렇게 불렀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전 분명히 기억합니다. 우리는 개병대 이렇게 하면 없는 힘도 솟았던 걸 느낍니다. 악이 바치는 것도 느꼈습니다. 제가 당시 개병대라고 하면서 느꼈던 감정은 오늘 선배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는 다소 느낌이 다릅니다만 저는 개 같은 끈질긴 근성 이런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개병대의 개자가 개선하다의 개 또는 열개 즉 오픈하다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개병대의 개는 이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멍멍대는 개가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 그게 개같이 구는 개, 즉 안 좋은 뜻의 개냐 아니면 주인의 말을 잘 따르는 충성스러운 충견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과거 현역 시절 스스로 개병대란 말을 쓰면 묘하게도 힘이 솟는 걸 느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이 선배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내용 말고도 뭔가 다른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음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미 해병대에도 이렇게 자신들이 지옥에서 올라온 개새끼로 불리는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전통이 있는 걸 보면 해병대란 말이 미 해병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해병대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다 떨쳐버리고 진정 주인에게 충성하는 즉 국민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국민이 신뢰하는 그런 충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의 개라면 저는 개병대라는 호칭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해간 3기 이근식 대령님의 부음에 따라 고인께서 생전에 쓰셨던 글 중에 하나를 소개해 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하던 방식과 좀 다르게 진행했고 방송 시간 또한 평소에 비해서는 엄청 짧은 내용이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잠시나마 개병대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선배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